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미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었으면서 향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통상적인 피고인들이 거쳐야 하는 모든 기소 절차를 그대로 따를지는 불분명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경호 대상인 만큼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검찰, 법원과 협의해 삼엄한 경비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체포되는 대신 자진 출두해 사법 절차를 밟은 뒤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전이 다가오면서 수개월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진영 간의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태가 2024 대선 전에 어떤 정치적 폭풍우를 몰아치게 할지 또 어느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미 언론들은 트럼프 형사 기소가 그에게는 공화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선에서는 타격을 받아 패배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주는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한국 배터리 업계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는 5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주는 배터리 부품에 음극판, 양극판 등을 포함하고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제외한 세부 지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는 양극 활물질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음극판, 양극판 등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을 한국과 같은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에서 광물을 캐는 한국 업체에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세부 지침은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온 것들로 미 정부가 한국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러시아에 머무는 미국인들에게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인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격화한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미국 국적자인 에반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의 모스크바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조처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사 중 한 곳에 소속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가장 유명한 서방 기자 중에 한 명을 체포한다는 러시아와 서방의 단절을 더 강화한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여러 외국 기자를 추방하고 전쟁 발발 이후에는 전시검열법을 근거로 자국 기자들을 여러 차례 기소했지만 미국 기자에게 간첩 혐의를 공식적으로 적용해 구금한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한국 시각 31일 5.18 유가족과 피해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한 그의 사죄에 5.18 유가족들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오라고 화답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